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로봇 미친 매출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머스크가 직접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캘리포니아 또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고만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10월 말, 그리고 이 선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0.13, 살짝 올랐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 보세요. 1.50%. 자, 어제 이제 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까지. 오늘 애플과 엔비디아는 1.5%씩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졌는데, 자, 마소는 지금 실적 발표 오늘 했거든요. 자, 이따가 마소의 실적 발표 내용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 됐는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괜찮게 나왔거든요. 자, 구글 보세요. 2.92%. 자, 어제 구글 좀 오르고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걸 운영하는 회사들은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메타 0.25% 빠졌죠. 아마존 1.0%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클라우드를,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큰 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는요, 결국 지금 인공지능의 또 혜택을 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현재 어제 구글 잘 나왔죠? 오늘 마소도 잘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존도 잘 나오겠죠?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이 다 보이는 거죠. 자, 오늘 테슬라도 장중에 플러스로 올라갔었거든요. 한 1%, 2%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 자, 나중에 전체가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0.76% 살짝 좀 내려왔는데, 애플, 엔비디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지금 떨어져도 이제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져 봐야 1%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다지고 있다가 결국은 또 한번 또 이 큰 상승을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을 좀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빠지는 주식도 많죠. 아직까지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서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면요, 그때부터 시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왜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구간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 금리 내려가는 구간에 이 현재 선거까지 끝난다? 이러면요, 확실한 그 이제 트렌드가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있었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이, 내용들을 비교해보게 되면요, 어떤 회사는 웃고 어떤 회사는 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우리 하나씩 보면서 미국 경제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저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특히 파란색으로 하려했지만 better than expected cloud growth. 자,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쪽 있죠?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 이 클라우드 쪽의 성장이 예상치보다 월등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어닝 볼게요. EPS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 3.3 찍었어요. 예상치가 3.1이었습니다. 뛰어넘었고요. 매출, revenue 보세요. 65.59입니다. 자, 그리고 예상치가 64.51이니까 요것도 뛰어넘었죠. 그래서 EPS, 매출까지 다 뛰어넘었다는 중요하고요. 자, 오늘 이 마소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마소의 전체 매출 자체가 16%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전년도 대비 계속 성장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faster than analysts anticipated.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Azure죠. 이 그 클라우드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 사실 이 클라우드 쪽에는 최강자가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애저 쪽에 매출이 괜찮게 나왔어. 이 클라우드가 얼마나 올랐냐면은 무려 33%나 뛰어넘어 버립니다. 예상치를요, 홀딩이 뛰어넘은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33% 이상이 뛰어올랐다는 것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소비가 어마어마하구나. 결국은 데이터, 미래의 먹거리가 데이터인데 결국 데이터가 처리하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아마존과 구글까지. 어제 구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마소도 좋죠. 그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맨 아래쪽에 노란색 있죠. 이게 이제 짙은 노란색이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큰 캐러고리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한 노란색이 이게 이제 intelligent cloud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연한 연두색이 이게 이제 more personal computing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365일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그 워드나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판매 다 연결된 걸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번에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라고 하는 이쪽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규모가요. 이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이 구조 자체가요. 딱 짜임새 있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소를 보시면요. 애플이랑 다 비슷한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의 대부분은 자동차에서 매출이 나오잖아요. 대략 한 80%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로 이제 여러 곳에서 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그게 점점 더 바뀌겠죠. 자동차 쪽이 점점 전체 파일은 커지지만 내려가고, 그리고 에너지 쪽이 더 늘어나게 되고, 서비스 쪽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딱 띄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로보택시 자율주행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뭐 이 말도 안 되는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마소를 보게 되면요. 역시 인공지능 시대가 여기에 와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지금 그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회사들이 마소, 구글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회사는요,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인데요. 자, 재미납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믹스드, 이 어닝 발표를 나왔는데요. 자, 메타 어닝과 매출의 전체 다 뛰어넘었어요. 자, 이거 자체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괜찮은 건데, 자, 문제는 뭡니까? 타이틀도 나오지만, misses user growth expectation이죠. 그러니까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구독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사용하는 숫자에 대한 기대치가 그 월가의 예측치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자, 일단 EPS 볼까요? 6.03. 이 예상치가 5.25였어요. 뛰어넘었죠. 그리고 레비뉴 매출 보세요. 40.59입니다. 근데 예상치가 40.29였어요. 그거 다 뛰어넘었죠. 자, 일단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뛰어넘었기 때문에 보통 같았으면 그냥 적절하게 또 주가는 오르는 게 상식적인데, 자,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위 말해서 매일매일 daily active people입니다. 자, 이게 이 5% 정도 전년 대비 한 5% 정도 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이 3.29 billion이니까 한 32억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한 32억 정도가 쓰고 있는데, 자, 이거는 원래 월가의 예상치가 3.31 빌리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3억 명 정도였는데 32억이 나왔으니까 미스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뭐 큰 차이가 있냐 아니다 뭐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자, 지금 이 메타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 메타는 뭐 지금 사실 제일 돈을 쉽게 버는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데일리 유저거든요. 과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계속 가입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그 가입만 돼 있지 활동을 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정체 국면 뭐 이 정체란 말도 좀 그렇지만 예상치보다도 적게 나온 거 보면 이게 어느 시점에 포화 상태가 올 거라는 거죠. 전 세계인이 다 가입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느 지점에서 포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일리 유저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용자 수가요. 그리고 메타는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빅테크들처럼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구글이랄지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좀 전에 살폈듯이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하고 딱 맞물리죠. 인공지능 소비가 늘면 늘수록 그 데이터 소비도 늘다 보니까 그 운영 어떤 수익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메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메타가 시가총액에서도 월등히 밀리는 거죠. 근데 어쨌건 메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일리 유저인데 그게 지금 현재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런 부분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주시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스타벅스입니다. 자, 스타벅스를 또 보면요,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타벅스의 CEO가 오늘요, 뭐라고 얘기했냐? Fundamentally change strategy. 근본적으로 우리 스타벅스의 판매 전략을 다 바꾸겠다. 아예 그냥 개과천선하겠다. 완전 바뀌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요, sales fall for third straight quarter라고 합니다. 지금 매출이요, 이게 세 분기 연속 빠지고 있어요. 정말 지금 좋지 않거든요. 세 분기 연속 빠지니까 이쯤 되면 지금 이 사이버 트럭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겠죠. 스타벅스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자, 어닝 한번 봅시다. 80센트가 나왔거든요. 80센트. 근데 예상치가 1.03이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레비뉴 보세요. 매출 보시면 9.07입니다. 근데 예상치가 9.36이었어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월가의 예측치보다도 월등히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번 쿼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분기 연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들은 전략을 내놔라. 어떻게 할 거냐? 막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스타벅스가 중간에 이제 패착이 몇 개 있어요. 뭐 이런 건강 커피를 내놓는다고 해서 여기에 뭐 이 오일이 들어간 거 있죠? 이 올리브 오일 들어간 거 뭐 이런 걸 개발해서 그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애널리스트들이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고 원래 그냥 커피숍의 모습을 갖춰라. 그러니까 원래 스타벅스가 내건 그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스타벅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커피 문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자꾸만 뭐 건강음료 만들고 이래 가버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전략이 부재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3분기 연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여러분 좋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지만 여전히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저소득층들하고 뭐 중산층들도 다 지금 현재는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고 또 빠듯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싼 데 가서 쓰는 거를 좀 줄이려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갈 바에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좀 아꼈다가 뭐 더 싼 커피, 한국 가니까 더 싼 커피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메가 커피인가요? 노란색으로 간판된 거, 노란색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싸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싼 데 먹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비싸다? 그럼 밖에서 커피 안 사 먹어요. 맥심 커피 먹는 거죠. 맥심 맛있더라고요. 그 김연아 광고하는 거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갈 때 일부러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몇 개씩 항상 그 가게 들어가거나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들르고 나면은 그런 걸 좀 얻어가지고 집에서 먹고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미국의 스타벅스 늘 먹는 사람이지만 한국의 그 맥심 커피 참 좋더라고요. 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지금 스타벅스가 어려움을 겪는 건요. 이들의 자체적인 전략의 부재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돈 씀씀이가 이런 데 쓸 바에는 아끼는 거죠. 자, 그런 현상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자, 어떤 컨퍼런스에서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판매, 매출 계산을 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그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테슬라 로봇 택시, 옵티머스의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요, 사우디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굉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로봇 개발에 한참이고 가장 앞서 있거든요. 가장 대량 생산에 능하고 준비가 다 되어지고 있는 이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에게 앞으로 로봇 시대가 어떻게 예측이 되냐라고 질문했더니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I think by 2040 2040년도쯤이 되면 there are more humanoid robots than there are people 이라고 합니다. 자, 이 땅의 사람의 숫자보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즉, 옵티머스 같은 로봇 있죠? 테슬라가 만든 이런 사람 모양의 로봇이 이 땅의 사람 인구수보다도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뭐 너무 오버처럼 들립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왜냐? 각 가정에 한 대씩 이 로봇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뭐 한 대만 있겠습니까? 지금 자동차를 우리가 2대, 3대, 4대 갖고 있듯이요. 필요에 따라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요, 2대도 갖고 있을 수 있고 3대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거지하는 로봇,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뭐 이렇게 청소하는 로봇, 이렇게 기능마다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공장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로봇들이 투입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따지게 되면요, 사실 이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요, 이게 뭐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다면 과연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Current Human Population.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요, 8.2 빌리언입니다. 82억 명이에요. 무려 8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향후 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2040년도에는요, 대략 한 10억 명 정도가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92억 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100억 명이라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100억 명. 아, 여러분, 인구가 100억 명이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이고 중국이 뭐 한 15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억 명인데 전 세계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0억보다도 더 많은 로봇이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2040년도에. 그게 15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200억 로봇이 지구상에 있을 수도 있죠. 뭐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냥 100억 개의 로봇을 상상해 보자고요. 2040년도쯤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지금 이 가격대가 앞으로 3만 불 아래쪽에서 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대략 3만 불이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아래쪽 핑크빛으로 하려 되는데, 옵티머스의 가격이 less than 30,000이라고 했는데, 뭐 2만 5천 불이건 뭐 2만 8천 불이건 3만 불 아래쪽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the most popular product in history and industry. 아마도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 거다. 역사상. 모든 이 제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옵티머스 로봇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핸드폰보다도 더 인기 있는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자, 100억 개의 로봇 중에 테슬라가 만약에 10억 개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개.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억 개를 파면요, 3만 곱하기 10억 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30트릴리언 정도가 나올 겁니다. 대충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저 그냥 대충 머리로 그냥 계산한 건데, 그냥 여러분 1트릴리언, 10트릴리언, 30트릴리언. 그럼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을 우리가 3조 달러라고 봤을 때, 3트릴리언 했을 때 그거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기업이 10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10%만 로봇을 판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이 로봇으로 이 10 트릴리언을 3 트릴리언, 30 트릴리언을 가져간다면 애플 기업에 5개, 10개를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자율주행 가지고 어저께 돈 남은 은하가 이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를 가지고 대략 한 10배 정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30년도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2030년부터 2040년도까지는 테슬라가 또다시 10배. 10배가 뭡니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때가 오는 겁니다. 이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2040년도까지 주가가 얼마나 뛸지. 이거는 여러분 2030년도까지 10배, 2030년도부터 또 2040년도까지 10배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배 이상 2040년도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내가 2040년도까지 살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테슬라 투자가요. 그러니까 2040년도까지 로봇이 향후 2030년부터 2040년도까지 아마 테슬라 로봇이 사실은 휩쓸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로봇 개발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10%만 먹었겠습니까? 20%도 먹고 30%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까 30트릴리언이 아니라 90트릴리언인데 이거는 100트릴리언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애플 기업 뭐 몇 개입니까? 30개, 40개, 50개가 되어야지 될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투자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긴, 먼 미래를 보시면서요, 해 나가세요, 투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적어도 지금 이 전기차에서, 이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이 포션을 차지하는데 10% 이상 못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고도 남죠. 로봇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요, 이거는 지금 이 테슬라 투자가 너무 흥분되죠. 2040년도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판매 누적 대수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누적 대수가 지금 공개됐거든요. 자, 테슬라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 캘리포니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위에 넘버 1, 랭크 넘버 1은요. 테슬라 모델 Y. 10만 5,693대를 팔았습니다. 자, 굉장하죠? 그러니까 6자리 6디짓을 기록한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그 다음 테슬라 모델 3가 37,219대입니다. 자, 정말 좋죠? 이 두 개가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 3위가 누구냐면요.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현대 아이오닉 5 11,711대입니다. 우리 현대 아이오닉이 이렇게 팔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어떤 회사 전기차보다도 이 현대 아이오닉이 이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막 그런 현대 아이오닉이 미국에서 잘 나간다, 잘 팔린다 막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뭐 아이오닉이 이렇게 이 선전하는 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라는 기업을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는 게 항상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다음으로 3위를 위치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 현대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거 10,000대 정도에서는요.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원래 그 딜러 하는 곳에서 본인들이 거래하는 한인 딜러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자동차를 사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통 리스를 하니까 이렇게 3년하고 또 바꾸고 3년하고 바꾸는 건데, 자, 그 할 때 보통 끝날 때쯤 되면은 또 한인 딜러에게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그 추천을 받을 때 아이오닉이 지금 어떻다 설명을 듣는단 말이죠. 그 제가 최근에 아는 딜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아이오닉이 엄청 싸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제 값을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 지나니까 이게 이제 뭐 한 달에 $200만 내도 계속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요. 서민 중에 서민차죠. 한 달에 $200 내고 탄다? 정말 저렴한 차죠. 기름값도 또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아이오닉이 아무래도 한인들의 어떤 수요가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테슬라 모델 X가 7,300대, 그리고 8위에 놀라지 마세요. 테슬라 사이버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버트랙 6,349대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렸으니까 사이버트랙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여기 이제 LA에 다니다 보면요. 사이버트랙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이버트랙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더 잘 팔리고 있죠. 계속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보시면요. 뭐 포드의 마키가 머스탱 마키가 8,000대, 도요타 RAV4가 도요타 RAV4는 원래 SUV인데 이제 그 전기차와 같이 이제 이 혼합된 거. 그 혼합된 거가 들어간 게 이제 7,805대, BMW i4가 6,667대. 요런 지금 이 되게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해요. BMW든 이 보시면요.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본인 딜러를 통해서 많이 사게끔 합니다. 근데 기능이 별로예요. 겉모습은 잘 만들어요. 그냥 뭐 뚜껑은 잘 만드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전기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는데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리비안 R1S 이것도 좀 팔렸죠. 그 Jeep Wrangler, 폭스바겐 ID4 보세요. 폭스바겐이 이제 11위까지 밀렸어요. 전기차라. 그러니까 굉장히 안 되는 거죠. BMW iX도 밀려 있고 포드의 F 시리즈 라이트닝도 4,200대로 저기 내려가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요. 형편없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난 지점은 뭐냐면요. 모델 Y 하나의 모델만 보더라도요. 모델 Y가 아닌 다른 그 회사의 자동차들 있죠. 그 회사들 전부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이나 더 높다라는 거예요. 탑 15, 15위까지 계산해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경쟁사들의 전기차 판매 숫자를 다 합치더라도 모델 Y가 그 2배 이상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신다면요. 모델 Y가 얼마나,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지배력은요, 계속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미국 전체의 지배력 자체가, 이 5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요, 굉장한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와 GM과 포드의 이번 3분기 어닝 발표의 그 넷인컴, 전체 인컴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알아보게 되면 GM이 3.07 빌리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전년도 대비 0.26% 살짝 상승한 거죠. 테슬라가 2.17 빌리언이 나왔어요. 17% 상승했습니다. 넷인컴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이거든요. 자, 그 다음 포드가요. 1.9 빌리언이 나왔어요. 근데 포드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9.6%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드가, 항상 포드가 이렇거든요. 근데 포드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29.6%. 자, 숫자만 보십시오. 여러분, 테슬라가 2.17빌리언을 벌어들였습니다. GM이 3.07이에요. 그러니까 GM의 사이즈, 자동차 판매 대수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테슬라에 비하면. 워낙 뭐 오래된 회사고 내연차를 얼마나 많이 팔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보다도요, 이제 1빌리언 조금 안 돼요. 안 되게 지금 좀 많아요. 근데 상승 속도를 보면요, GM은 늘 저런 수준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17% 이상 늘었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죠. 근데 포드는요, 이제 테슬라가 이겨버렸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포드를 넘겨버렸는데, 포드는 1.9빌리언, 테슬라는 2.17빌리언. 정말 이제 원래 포드가 한 500만 대 정도 팔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200만 대가 채 안 되게 이번에 팔았는데,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 수입 자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진율이 좋은지 아시겠죠. 포드나 GM은요, 마진율이 약하잖아요. 근데 역시 테슬라가, 포드는 이제 거뜬히 뛰어넘었고, 이게 아마 조금만 지나잖아요. 뭐 1, 2년 지나면은 이제 GM 따라잡는 건요, 그 일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바이든이 이제 없겠지만 대통령 자리에 앞으로 자동차 뭐 서밋 이런 거 할 때, 이 테슬라 CEO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안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규모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벌써 숫자적으로도 그냥 이 인컴, 전체 넷 인컴만 보더라도, 포드는 이제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크리스 월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좀 웃긴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ow much longer till Tesla isn't compared to car company? 야, 도대체 언제쯤 돼야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되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뭔 말이에요? 야, 이제 좀 제발 좀 테슬라를 다른 자동차 회사랑 비교하지 좀 하지 마.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회사니까, 인공지능 회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자 소열 메릿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when most of their revenue doesn't come from car sales라고 합니다. 또 웃긴 얘기 하고 있죠. 그때는 아마 이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로부터 매출이 거의 이제 나오지 않을 시점이나 그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랄지 로봇으로만 그리고 에너지로만 테슬라가 돈을 벌게 됐을 땐 비교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거죠. 앞으로 그 말은 계속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로 돈을 버는 이상은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예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와 함께 드디어 테슬라가 포드는 뛰어넘었고 그리고 이제 GM도 조만간에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는 마진율이 워낙 좋으니까 뭐 이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예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사실 GM이나 포드는 눈에 들어오진 않은 거죠. 사실 이제 이 테슬라는요, 지금 현재 전체에서 1등하고 있는 도요타만 따라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면 다 뛰어넘었죠. 주식시장에서는요. 근데 실제적인 이제 넷 인컴이랄지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진율이야 뭐 당연히 뛰어넘었지만 그런 전체적인 숫자가 곧 뛰어넘는 날이 올 겁니다. 역사적인 날이. 이제 그때 되면 주가는 더 뛰어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아마 내년, 후내년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요, 이런 숫자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지배가 정말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정교수였습니다.